가자. 고등학교 3학년 2026학년도 수능 특강 17강의 5번입니다. 학교의 기술 도구 이용에 대한 통제입니다. 각주 나와 있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봤던 단어고,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직접 현장에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되는가와 관련된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 도구라는 것은 이를테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노트북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 요즘에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걷게 된다면 학생들은 반발도 있을 거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온라인 환경에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디지털 시민, 그리고 디지털 리더십, 빅데이터, 인터넷 안정성, 그리고 사생활 보호와 같은 것은 a high on the list, 높은 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목록인데요. 논의해야 할 것들의 목록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논의를 해야 될까요? 미디어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미디어, 문해력, 교육자들과 관련된 논의사항들의 목록에 높은 곳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한테 말은 조금 딱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 디지털 시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시민이라는 존재는 각 도시나 각 사회에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즉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시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온라인 활용자로서 책임 있게 여러분이 온라인 환경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가짜 뉴스를 뿌리면 안 되고 또 가짜 정보를 뿌려서도 안 돼요.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이 돼야 되고요. 디지털 리더십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의미할 거예요. 뭐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뭐 좋은 댓글 달기 운동이라든지, 또 빅데이터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떻게 AI를 잘 활용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터넷 안정성과 사생활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SNS에 노출해야 하는가, 이런 것과 같은 문제들은 정보 선생님, 컴퓨터 정보 선생님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미디어 문해력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하는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논의해야 할 대상에 가장 높은 곳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은 위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대상이더라 라는 말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를 다루는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은 리더십이 중요할 것이며, 학생들이 사생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은 14살 미만의 학생들이 회원가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시민권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논의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대상, 저 높은 곳에 다루어 있는 1순위로 다루어야 하는 것들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사들은 concern,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By the amount of technology, 기술의 양에 대해서 참 우려를 하고 있죠. 어떤 기술의 양인가요? Students are exposed to on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비동사 exposed to, 뭐뭐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인 건 맞지만 비동사 과거 분사 뒤에 명사 목적어는 나오면 안 되지만 to의 목적어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to on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의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선행사를 기점으로 보면 충분히 위치로 전환할 수도 있고 당연히 생략할 수도 있는 구조가 되겠죠.
교사들은 기술의 양에 의해서 우려하고 있다. 말을 한번 돌려서 많은 기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술일까요?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기술인데 어디에 있어서 일반적인 삶, 즉 일상생활에 있어서 학생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많은 기술에 의해 교사들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딥페이크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겠죠. and 그리고 계속해서 동사 병렬입니다. debating.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토론을 벌이기도 해요. how to handle. 의문사 투부 정사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참 설전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술과 관련된 도구들을 교실 현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 교사의 얼굴이 영상이 찍힐 수도 있을 거고 또 수업 내용이 녹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스마트 기술들 도대체 교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제가 조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수행평가를 챗GPT에 맡기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사들은 그렇고요. 학교의 관리 직원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뭐 학교 대빵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실 것 같아요. 학교의 임원들 같은 분들,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엇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나요? How much freedom they should grant to teachers when it comes to these platforms.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전치사입니다. 뭐뭐에 대하여라는 뜻. 이를테면 뭐 우리 예전부터 뭐 about, regarding, concerning, 뭐 as to 뭐 이런 친구들 많이 봤었죠. with regard to, with respect to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concerning, regarding, with respect to, with regard to, as to 등등등 많이 있었었죠. 학교 임원들,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뭘 우려하실까요? How much 들어와요, 이제. 얼마나, 어떻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자유를, 됐어? 얼마나 많은 자유를 그들이, 즉, 학교 임원들께서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계신다고요. grant 하면은 기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다, 수여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유를, 말이 조금 이상하면은 자율권 이렇게도 괜찮아요.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유 뭐 김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심 선생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난리 날 텐데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와 관련해서 이러한 플랫폼들과 관련해서 보자면요. 그럼 이러한 플랫폼들은 위에 나와 있었던 기술 도구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as well as 뿐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도 우려하십니까? 첫 번째, 뭘 우려하시는 거죠? 스마트 기술과 관련해서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의문점들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이래요. involved in 뭐와 관련된 문제들 allowing to 부정사 같이 나오는 거 맞죠? 뭐와 관련된 문제들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 학생들이 뭐 하도록 사용하도록 뭘 사용해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사용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개인적인 용도나 교육적인 용도를 위해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학생들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플랫폼들과 관련해서도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하는지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저기 상곡반에 있는 고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은 노트북을 하나씩 들고 다니거든요. 그거 다 학교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노트북을 정말 학습용으로 주는 게 맞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교장실에 와서 선생님, 저 엄마한테 카톡 보내야 되는데 와이파이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래요? 정말 알려줘야 하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주제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이 기술 도구는 결국에 스마트 기술 같은 것을 의미를 했었겠죠. 인터넷을 어디까지 제한시켜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걱정하실 수 있고,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혹은 뭐 학교 이사짐 같은 경우에서도 교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하는지, 또 학생들은 그 개인적인 용도나 교육적인 용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사들 말고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상황 같은데요. 부모님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아이들이 이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인터넷 상황에서, 인터넷 환경에서 자신의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착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신다고요.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이 특히나 더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에 상담을 했던 초사 여학생인데요. 어머님께서 오셔서 오픈 카톡방에서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 자신의 딸에게도. 이거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 이런 거를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 저도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도 잘 그런 건 어머님께서, 어쨌든 이렇게 울고 먹긴 했지만 부모님은 당연히 그렇게 걱정하시겠죠. 자신들의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은 want to know, 아는 것을 원합니다. 도대체 왜 자신들의 가장 좋아하는 도구들이, 자, 이를테면 인터넷,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도구들이 왜 계속해서 being PP 수동태, 비동사 being PP죠. 왜 계속해서 감시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학생들은 조금 다르죠, 지금요. 그렇죠? 왜 스마트폰 잠금을 해야 하는지, 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부모님 방에 두어야 하는지, 왜 형은 아이패드를 사주고 나는 아이패드 사주지 않는지, 왜 계속해서 감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Taken away from them or limited in schools. 계속 걸려있네요. 계속해서 비동사 monitored, 그리고 왜 taken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그런 장치들이 빼앗겨야만 하는지, 왜 압수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계속해서 taken, limited, 왜 학교에서는 제한되어야 하는지, 왜 휴대폰 학교에서 쓰면 안 되는지, 왜 엄마가 내 휴대폰을 압수하는지, 너 뭐하니? 왜 계속 감시돼야 되는지 학생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게요. 어른들의 속마음은 모르고요. 학생들이 되겠죠? 학생들은 question,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겠네요.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교육은 is not keeping up with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기도 한대요. 보통 우리가 keep up with라고 말하면 보조를 맞추다죠. 따르다로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왜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자신들의 기술의 선호도들을 따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선호도들은 뭔가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마트 기술들이 있죠. 아니, 왜 챗 GPT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선생님이 와서 수업하세요? 챗 GPT가 수업하면 안 돼요?
왜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기술들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왜, 도대체 왜 선생님들과 학교 임원진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대요. 어떤 가능성? Of how they can become leaders with technology라고 썼네요. 지금 이 구조는 뭐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뭐 동격의 오브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동격의 오브가 맞아요. 그래서 전치사 뒤에 명사 이렇게 잡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압축해서 대수로 써도 뭐 나쁘지는 않긴 하겠죠. 어떤 가능성들, 어떻게 자신들이 될 수 있는지, 리더들이 될 수 있는지, 무엇과 관련해서 그 스마트 기술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된 그런 가능성을 선생님들은 왜 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여기 문장은 무슨 말이죠? 리더가 된다라는 말, 아마 이 기술은 뭔지 알겠죠? 스마트 기술, 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건데 리더들은 결국에는 뭔가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나 선생님께서 제안 안 해주셔도 나 19살이니까 충분히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노트북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충분히 잘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왜 그런 가능성을 못 보시냐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챗 GPT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죠. 챗 GPT 실제로 그 상고관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 이거 챗 GPT로 썼지. 너 탈락이야. 최저점을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학생들은 뭐라 그랬냐고. 선생님, 제가 이 스마트 기술을 정말 잘 활용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활용했는데 신기술을 활용했는데 왜 선생님은 근시안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못 보십니까? 활용하라고 하면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질문을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혹시 당신도 뭐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딱히 없어요. 당신은? 그렇지.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달라는 거죠. 여기 위에 어른들의 마음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문제들은 다시 누구한테 돌아오는 줄 알아요? 이러한 염려거리들, 이러한 걱정들, 교사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뭐 학교 임원진들, 부모님, 또 학생들 이런 문제점들은 결국에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까? 아유, 반에 있는 담임 선생님들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콤마 후. 그런데 그 선생님들께서는 who must be conscious of 분명히 알고 계셔야만 해요. All of these issues 이러한 문제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While at the same time bringing some perspective to these conversations. 좀 보기 애매하니까 잠깐 가려놓고 가겠습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를 살짝만 가려놓게 되면 while 다음에 이렇게 ing가 같이 걸려있는 분사구문으로 지금 등장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뭐 해야만 합니까? Bringing some perspective. 어떤 관점을 제시하시면서요. 관점을 제공하면서 자, 무엇과 관련된 관점? 이러한 대화들과 관련된 관점, 즉 이러한 대화들과 관련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교사들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5번 지문이 끝납니다. 결국에 소재는 위에 나왔었던 뭐 디지털 시티즌십이라든지 인터넷 세이프티라든지 아니면 뭐 원문에는 없었지만 휴대폰 사용이나 학교에서 제공한 노트북 사용, 심지어 이를테면 챗 GPT의 사용까지 이르자면 당연히 학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우려를 하겠고 부모님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계속해서 역설적이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결책은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대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질문이 17강의 5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17강의 6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creativity라는 단어의 발달 역사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창의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방식으로 발달했는가라고 얘기가 나올 거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나왔던 내용과 조금 유사합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etymological, 어원의, 단어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각주는 아마 우리가 공부하면서 과거분사 pp라고 쓸 때 그 p의 약자가 두 번째 각주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첫 번째 문장. 아주 훌륭한 예시는 무엇과 관련된 왜 역사가 중요한가와 관련된 예시가 있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역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예시는 특히 아주 오래된 역사들이 있지. 이렇게 아주 오래된 역사들이 중요한지와 관련된 이유는 예시는 example jewel is offered. 그런 예시는 제공됩니다. 역사가 왜 중요한가? 역사를 왜 봐야 하는가와 관련된 예시는 제공됩니다. 뭐 함으로써? By taking a close look at. 원래 take a look at이 보다잖아요. close가 지금 중간에 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봄으로써 그게 뭐지? 세밀하게 봄으로써 그게 뭐지? 잘 조사해 봄으로써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밀접하게 바라봄으로써 한 번 더 돌려서 관심을 가짐으로써 어떤 단어? 창의성이란 단어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최종적으로 돌린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 역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예시가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단어의 역사의 기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rms, 그 단어의 창의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기원들은 됐어요? 뿌리. 그 기원들은 take us back, 우리를 데려갑니다. 즉, 한 번 더 말을 돌리면 거슬러 올라가다죠? 창의성이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기원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라틴어 단어 creare라는 단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creativity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기원을 한 것 같아요. 라틴어 동사 creare라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creare라는 라틴어 단어는 결국에 콤마 which 무엇을 의미했냐면 bringing something forth 라는 것을 의미했더라. 민 다음에 ing가 지금 나왔네요. 우리 bring a force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산출하다, 나타라는 뜻이에요. 조금 말을 돌려보면 bring about입니다. 유발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라틴어 동사 creare라는 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 동사는 무엇을 의미한다? 무엇인가 산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출생하고 뭔가 유발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그걸 한 번 더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 만든다든지 무엇인가 생산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대요. 그러니까 다시요. 라틴어 동사 creare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뭔가 낳는다. 즉 무엇인가 만든다. 무엇인가 생산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됐죠? 뭔가 생산하는 거예요. 결국엔요. 뒤집어 엎어주시고요. 그러나 this notion, 이러한 개념은 뭐죠? 뭔가 낳는다. 뭔가 생산한다. 뭔가 만든다. 이런 개념은 was not applied to,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창의성과 관련해서
아주 오랜 세기 동안, 즉 수백 년 동안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죠. 미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밑에서 다 정리가 되긴 할 건데요. 중세시대 같은 경우로 이제 올라가 보게 되면요. 사람이 무엇인가 만든다라는 거의 개념은 없었어요. 그럼 사람이 뭔가 만드는데요. 그건 자연을 모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making something 한다든지 사람이 무엇인가 bringing something forth 할 수 없던 존재였었습니다. 왜? 사람은 신의 모습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창조하는 행위라는 것은 신적인 영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사람은 기독교적인 관점에 있어서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드는 것도 결국에 불완전하다 보니까 네가 만든 건 참된 창조가 아니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만든다라고 할 수가 없어서 무엇인가 만든다라는 거의 역사는 인간의 창의성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인가 만든다라는 것의 사상은 was associated with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나와지 드디어 신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쓸 수 없었던 단어죠. 그리고 무엇과 관련이 있었습니까? generative powers of nature 생산하는 능력들 무엇에 자연의 생산하는 능력들과 신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creation이라든지 creativity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알겠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한낱 7, 80년밖에 못 사는 인간 따위가 뭐 그 당시 수명이 더 적었겠죠. 한낱 5, 60년 사이 사는 그런 인간이 뭔가 만든다? 그거는 신성한 행위를 위반하는 것이다. 어디 감히 신적인 영역에 개입하냐?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용어들은 있었죠. 이를테면 arts나 artist와 같은 단어가 있는데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art, 인공, 뭔가 느낌 오죠? more similar to today's notion of art. 바로 나왔지. 그 다른 용어들은 뭐지? 더 유사한 건데 오늘날 아트라는 개념과 더 유사한 arts나 artist와 같은 다양한 용어들은 그 당시에 사람에게만 인간에게 적용이 됐었습니다.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었었죠. 특히 both A and B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무엇인가 만드는 인간의 형태에만 적용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 만드는 행위는 인위적인 것. 인위적인 건 뭐예요?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었지만 create라는 단어 자체는 신성한 영역, 신과 관련된 영역,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과 관련된 영역과 관련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살펴보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특정 단어의 쓰임이라든지 특정 단어의 유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흐름이 변화가 됩니다. As such, 따라서, such is 아니지? 그러므로, therefore, 따라서, the earliest, 가장 초창기에, 그 당시가 언젠데, 13세기와 같은 가장 초창기의 사용들은 무엇에? 창조한다라는 것에 가장 초창기의 사용들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바로 패시브, 패스트, 어쩌고 저쩌고, 파리스포. 이게 수동, 과거, 분사형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was created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13세기
create라는 단어의 가장 이른 사용은 was created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됐다는 거죠. 왜? 사람은 뭔가 만들 수 없잖아.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수동형 과거 분사로 썼습니다. It is only in the 15th century that 오로지 바로 15세기가 되고 나서야 됐죠? 이제 그 초기 사용이라는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요. 15세기가 되고 나서야 현재 시제, 즉 능동형과 같은 형태와 현재 분사형, 이것도 능동형이죠. 결국에는 to be PP 구조 아니죠. 능동형입니다. 뭔가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능동형, 그 동사의 create를 의미를 하겠죠. 그 동사의 현재형 시제와 능동형 분사형이 드디어 began to 부정사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언제? 15세기요. 15세기. 됐어요. 이거 ing 가능하죠? began, being used. 이건 가능하죠. 늘 start, begin, continue, like, love. 투부정사 ing 괜찮겠죠? thus. 따라서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창의성이라는 단어 자체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까? divine. 신성한 것, 신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 불완전한 사람 따위가 뭔가 어떻게 만드냐고, 그치? 우린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 결국에는. 그래서 이러한 단어, creativity라는 단어는 이제 신과 관련이 되어 있었죠. as opposed to, 뭐뭐와 반대로, 즉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었지? 사람과 관련이 있던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특정한 때가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개념은 was first challenged. 처음에는 반박이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알죠? challenge는 도전이라는 의미로만 가지 마시라고요. 이러한 개념은 처음에 언제 반박이 되었습니까? 르네상스 시기에 처음으로 반박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윗문장에 나온 겁니다. 아니, 창의성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아니라 왜 신에게만 써야 돼? 라고 반박이 지금 되었던 상황인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대체 좀 이따 얘기할게요. and 그리고 여기 있구나. 이렇게 병렬되네. 이러한 개념은 드디어 대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뭐와 less인가요? 거의 entirely 완전히 대체가 되었습니다. 언제? Enlightenment의 계몽주의 시기 동안에는 이러한 개념은 완전히 대체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계몽주의는 뭔지 아실 겁니다. 사람과 관련된 게 당연히 나오겠죠. 즉 이러한 개념, 아니 도대체 왜 창의성이란 단어는 사람이 아니라 왜 신의 것으로만 여겨지냐라는 게 처음에 르네상스 시대 때 반박을 받았고요. 드디어 이제 계몽주의 동안에 거의 완전히 대체가 된 상황, 즉 이제 계몽주의 시기 동안에는 사람에게도 쓸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르네상스 하면은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이제 르네상스는 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간 중심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신화와 관련된 많은 그림과 조각상이 만들어졌지만 르네상스 시기에는 사람 중심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많은 초상화나 조각상들이 나왔었죠. 즉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 사회였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인간도 창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이 르네상스 시기 동안에 반박이 되었었고 드디어 계몽주의 동안에는 이제 완전히 거의 완전히
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쓸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역사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특정 단어의 편천사를 볼 수 있으니까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나왔던 거죠. 우리한테 익숙한 소재, 친숙한 소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강 게이트웨이입니다. 천연 성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입니다. 천연 성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예요. 이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천연 성분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의 오류. 각주 나와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synthetic, 합성의, 아마 우리는 봤던 단어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문장에 화면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synthetic food ingredients와 natural ones가 지금 서로 대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ynthetic food ingredients는 그 합성 음식 재료들이 되겠고, 이거는 자연적인 성분들이 되는 겁니다. ingredient를 받아주는 건데요. 미리 한번 소재를 던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synthetic food ingredients에 뭐가 있냐면, 뭐 이를테면 콩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비건 치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재료들 같은 경우는 뭐 이를테면 참기름이나 뭐 들기름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 더 건강에 좋은 게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합성된 음식들보다 제로 콜라 같은 거 있죠. 제로 콜라 같은 것보다 차라리 물이 더 건강한 게 아닙니까? 그래, 그 말은 맞아요. 근데 니 조사는 해봤어? 야, 제로 콜라 만들 때 얼마나 깐깐하게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줄 알아? 야, 근데 네가 마시는 그 물 있지? 누가 떠다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 하수구에서 떠왔으면 어떡할 건데? 그럼 정말 그게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어? 합성 음식 재료 같은 것들은 철저한 공정을 거친다고. 그런데 자연에서 나온 음식이라는 것은 너 원산지 정확하게 알아? 어떤 시기에 재배됐는 줄 알아? 그리고 어떤 토양에서 길러졌는 줄 알아? 중금속 많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아? 맞잖아.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은 우리 지난번 지문에서 그 호박과 관련된 그 예시 하나 나왔었잖아요. 그 시장에 갔을 때 호박이란 농산물 보고 어디서 재배하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고. 따라서 그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성 음식 성분들이 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소재가 나와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추정합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시라고 추정을 해요. 통념이 나왔네. 합성 음식 성분들은 어떨 것이다? 더 해로울 것이다. 뭐보다? 자연적인 성분들보다는 합성 음식 재료들이 더 해롭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this is not always the case.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러한 경우는 아니죠. 뭔 말인 줄 알겠어? 합성 음식 성분이 천연 성분보다 안전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가정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랬습니다. 합성 음식 성분들이 자연적인 것보다 더 해로운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요. 제로 콜라보다 물이 더 건강에 좋은 게 아닌가요? 언제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Typically, 일반적으로 합성 재료들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in 나오기 시작하네. in a fashion. 일단 우리 이 단어 알고 있죠. 방식이죠, 방식.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지더라. 어떤 방식? 중간에 낀 걸 볼까요, 이제? 정확하게 통제가 되고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대요. 즉,
뭐 아무 옷이나 입고 들어가면 안 되고 모자는 반드시 쓰고 들어가야 되고 손은 반드시 세척해야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통제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그리고 동사 병렬 have well defined compositions and properties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well defined 하면은 분명한 명확한 이란 뜻이죠. 뭐 이를테면 clear라든지 explicit란 단어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분명한 무엇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성분들과 속성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야. 즉 합성 음식 재료라는 것들은 제대로 통제가 되면서 만들어지고요. 분명한 성분과 속성들이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뭐 음식 같은 거 포장지 뒤를 보시면은 뭐 이 음식은 돼지고기, 뭐 새우 미리 조리된 곳에서 뭐 만들어졌으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뭐 이거는 뭐 중국산이고 이거는 국산 몇 %고 탄수화물 비율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한 재료들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콤마 ing 문장 안 끝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분명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줘요. 무엇의 그 성분들의 잠재적인 독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밀한 평가, 세밀한 조사라고 해도 괜찮겠죠? 잠재성이 있는 독성에 대한 세밀한 조사까지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게 해줍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전에 삼각김밥을 만드는 공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청 깨끗해요. 거기 게 더 어떻게 보면은 건강에 좋아 보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분명히 조사도 잘할 수 있고요. 반면에 뒤집어 엎어버리고 천연 재료들은 참기름이나 뭐 상추 이런 거 있죠. often 종종 very 다릅니다. 상당히 다릅니다. 뭐 눈에 띌 정도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무엇에 있어서? 바로 그 재료들의 성분과 속성들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하면서 뒤에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다르다? 같은 참기름이라고 하더라도 느낌 잡아봐. 국내산 참기름과 중국산 참기름은 다를걸요? 건강한 토양에서 자라진 참깨와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진 참깨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어떤 느낌인 줄 알겠어요? 천연 재료들, 속성과 성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다를 겁니다. 무엇에 따라 다를까요? 바로 그 재료들의 기원, 즉 원산지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래요. 원산지에 따라서요. 그리고 the time of year they were harvested. 이러한 시기, 어떤 시기 중간에 껴들어왔네. 그 재료들이 수동태 추수가 된 시기. 그러면 느낌적으로 아마 여기 왜 생략됐을 것 같다. 뭐 이런 의미도 우린 파악할 수 있을 거고 그 재료들이 추수가 된 시기니까 수확 시기지. 수확 시기에 따라서 저마다 다양할 거야. 그래. 뭐 장마 기간에 수확이 된 사과는 물을 많이 먹어서 별로 달지 않지 않습니까? 영양성분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도 다르더라. 어떤 기후? 그 재료들이 경험했던 기후, experienced의 동사의 목적어 없는 이번에 목관대 생략 구조가 되겠죠. 어떤 기후? 경험했던 기후. 그 재료들의 삶 내내 경험했던 기후. 뭔가 말이 이상하다. 재료들의 인생 내내, 즉 재료들이 수확되기 전까지의 겪었었던 그런 기후에 따라서도 속성들과 성분들은 저마다 다 다르지 않겠냐. and 그리고 아직 안 끝났네요. 또 토양의 질에 따라서도 속성들과 성분들은 다양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그 재료들이 분리가 되었고 일단 잡고 가자. 수동으로
어떻게 그 재료들이 분리가 되었고 어떻게 재료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토양의 품질에 따라서 재료들이 경험했었던 기후, 수확 시기, 원산지에 따라서 성분 간 속성들은 저마다 다 다양하지 않겠니? 그래. 마라탕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마라탕에 있는 재료들이요. 쥐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공장에 저장돼 있었다면 마라탕 재료가 채소, 자연식품이라고 해도 그게 건강하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다 던져 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지금 뒤집어 엎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 결론부를 향해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커트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문장 삽입도 참 괜찮겠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라면 원산지에 따라 다르고 수확 시기에 따라 다르고 토양 질에 따르고 질에 따라 다르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은 결국에 만들 수 있습니다. make 목적어 형용사 구조로 들어왔어요. 뭘 어떻게 만들어요? 시험하는, 즉 자연 재료들의 안정성을 시험하는 것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 그걸 증명하는 것, 이게 안전한 식품이냐 아니냐, 그걸 언제 다 증명하고 있냐고. 상추, 버섯, 그걸 언제 다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냐고. 말만 자연산이지 똥밭에서 자란 거면 어떡하냐고. 그런 걸 시험하는 안정성을 시험하는 절차를 되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누군가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never sure, 결코 확신할 수 없겠죠. 누군가는 분명히 알지 못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는 못할 거예요. 무엇의 독성? 정말 사소한 성분들의 독성 따위는 분명히 알지 못하겠죠. That may, 아직 안 끝난 거죠? 중간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런 하나하나의 성분들, 작은 성분들은 뭘까요? 다양할 수 있는데 from time to time인가요? 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저마다 다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성분들의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상추나 버섯 혹은 자연식품 먹을 때 그걸 언제 다 하나하나 따지고 있냐고요. 그냥 건강할 것 같다라고 믿겠지만 참기름도 중금속 엄청 나왔다라는 뉴스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럼 잠재적인 독성에 대해서 누가 확신하면서 하나하나 먹냐고요. In some cases, 어떤 경우들에서는 자연식품과 관련된 성분은 has been consumed, 수동태죠. 섭취가 되고 있습니다. 섭취가 되고 있습니다. For hundreds or thousands of years. 정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자연식품의 성분들은 섭취가 되고 있죠. 뭐 하지 않고 일단 유발하지는 않아. 어떤 명백한, 분명한 건강 문제들은 유발하지는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섭취는 될 수 있어.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동사 병렬 can be assumed. 이렇게 추정될 수 있겠지. 무엇이라고? 그거 안전한 거야. 야,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먹고 있어.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고 있어. 그거 안전한 거야. 이렇게 추측될 수 있긴 하겠지.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건강에 문제는 없잖아. 그러나 또 부서졌네? 아이 진짜. 에이 진짜. 그러나 여기서부터 할 차례죠. 그러나 누군가는 여전히 분명히 be very careful, 분명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여기서 원을 결국에 우리라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무조건 신중하셔야만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왜? 뭐 합성식품보다 천연성분이 있는 음식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더 안전한 거 아닙니까? 글쎄요, 아닐 수 있는데요 라는 이유들을 여러분은 쫙 살펴보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명확한 그 조사 절차라는 것을 합성 성분의 음식은 분명히 가지고 있죠. 공정 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본 것처럼 원산지라든지 토양의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천연 성분의 음식이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섭취가 되었고 건강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우리는 언제나 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문이 18강의 게이트웨이. 머리 잘 푸셨습니까? 이제 18강의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문장만 잘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쫙쫙쫙 하고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제가 해석을 하고 나서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띠용 하고 생긴다면 일단 잘 따라오신 거예요. 일단 잘 따라오신 겁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기술 발달이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각주 달려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mediocre, 그저 그런, 뭐 뜻은 미지근한 이런 뜻으로 나왔고요. vanish, 사라지다 라는 뜻으로 나왔네요. 미리 제가 소재를 던져 볼게요.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고용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미칩니다. 미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지만 저하고 친한 선배가요. 그 선배가 대학생 때부터 그 번역가의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5, 16년 넘게 번역가의 활동을 하다가 작년에 잘렸어요. 그 아주 높은 직책에 있다가 잘렸습니다. 왜 잘렸는 줄 알죠? AI가 너무 번역을 사람만큼 잘해요. 물론 아직까지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선배가 작년에 저를 붙잡고 몇 번을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 지금 뭐 하냐면요. 올 2월에 취직을 했어요. 초등 어학원을요. 그래서 아휴 참 깝깝스럽더라고요. 기술 발달은 노동자의 고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장을 띠용하게 한번 해봅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천천히 최악의 시기는 무엇과 관련된 노동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들은 have been 무엇이었습니까? those 이렇게 특징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과거 분사네 이렇게 특징 지어진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노동에 있어서 최악의 시기는 이런 것들로 특징이 지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특징이 지어지나요? by부터 시작해서 문장 끝까지 들어오고요. both A and B가 그 사이에 껴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 둘 다로 특징 지어지는 것들로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무엇? 앞에 나온 건 괜찮아. 직원을 대체하는 기술적인 변화 뭔지 알겠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라고. 키오스크 도입되면서 얼마나 많은 파트타임 잡이 잘렸겠어요. 그리고 느린 생산성의 성장입니다. 느린 생산성의 성장과 첫 번째 소재에 나온 것처럼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적인 변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노동의 최악의 시기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과 느린 생산성의 성장으로 그 결과는 노동의 최악의 시기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이해는 하실 거예요. 뭐를? 첫 번째 소재는 이해하실걸요. 왜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금 전부 다 AI가 한다면 우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느린 생산성의 성장은 뭐를 의미를 하나요? 성장은 하긴 하겠죠.
근데 느린 생산성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경제 성장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예요, 결국엔요. 됐죠? 왜냐면 뭔가 생산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뭐 일을 할 수 있니? AI가 다 대체를 했는데? 그러면 생산성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천천히 증가하겠지. 일을 못하니까. 이게 무엇이다? 노동의 최악의 시기입니다. 사람들은 일을 못해요. AI가 대체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생산성, 경제 성장도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바로 노동의 최악의 시기입니다. 만약에 AI 기술들이 이렇게 판단된다면 to be 무엇으로 as 정말 멋진 것으로 판명난다면 두 팔 벌려 환영되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뭐만큼 우리들 중 일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중 일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AI 기술 정말 멋진 거야 라고 여겨진다면 우리 역시 should be 이래야만 하겠죠. 더 낙관적이어야만 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우린 더 긍정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말을 지금 꼰 거 같죠, 지금요. 야, AI 기술 정말 멋진 거 맞아? 야, 그럼 우린 낙관적이어야 하고 우린 긍정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살짝 지금 돌려서 말하는 것 같죠? 우린 낙관적이어야만 하겠죠. 긍정적이어야만 하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물론 DA라는 사람과 PR이라는 사람이 have pointed out,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멋진 기술들, 그런 AI 기술들 같은 경우는 are much preferable 합니다. 우리가 워낙 예전에 본 거라서 아마 잘 기억을 못할 것 같아요. 뒤에 보세요. to mediocre ones 이렇게 나와요. 보통 우리가 prefer A to B라는 구조를 중학생 때 본 적이 있어요.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좋아하는 걸 앞에 까는 거고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뒤에 까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멋진 기술들은 훨씬 더 선호되겠지. 특히 노동과 관련해서 멋진 기술은 두 팔 벌려 환영을 받을 거란 말이야. 뭐보다? 그저 그런 기술들보다는 자 이번에 1번 지문은 대명사 표현이 압권들이에요. 되게 많이 나와요. 맞는 말 아니야? AI 기술 정말 좋은 거잖아? 야 그래. 그리고 DA라는 사람과 파스칼 리스트로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AI 기술들은 두 팔 벌려 환영받을 만한 거야. 정말 노동과 관련해서 선호될 만한 거야. 뭐보다? 그전 그런 기술들보다는 정말 멋진 기술 아니야? 그 맞는 말이야. because 왜냐하면 하고 중간에 껴들어와 있어요. as 문장이 이렇게 껴들어와 있고요. because 문장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AI 기술들은 그전 그런 기술들보다 더 좋은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As they make us richer. 그 멋진 기술들이 요거는 이게 잘 잡아드려야 되겠네. 요만큼을 가리키는 거겠죠. 정말 멋진 기술들, AI 기술들이 우리를 더 부유하고 더 풍족하게 만들어줌에 따라서 그 멋진 기술들이 결국에 만들어줬잖아.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줬지. 다른 제품들과 다른 서비스들과 관련된 수요를 많이 만들어줬단 말이야. 특히 그런 건 뭐고요? Produced by humans. 사람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서비스들과 재화들과 관련해서 많은 수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멋진 기술들, 야, 평범한 기술들보다 더 선호되는 것이잖아 라고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맞는 말이죠. AI 기술로 인해서 뭐 우리가 문자 그대로 부유해지진 않았지만 지식적으로는 부유해졌을 수는 있었겠죠. 그리고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brilliant한 테크놀로지스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좋은 거겠냐 이게? 필자가 지금 던지고 갔는데 여긴까지는 계속 통념이에요. 통념. 그리고 여기서도 통념이 나와. 안 어려워. 실제로 아까요 11시 타임에 수업을 하는데 제가 발에 미세한 진동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바바바바바바 흔들렸어요. 그 제가 애들한테 이거 뭐야 했더니 지진 난 거 아니야? 하고 나서 쉬는 시간에 친구가 휴대폰을 보더니 지금 경기도에 지진 났다는데요. 그래서 인천까지 느낄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고정되어 있는 저게 왜 흔들려요? 그렇죠? 지진 나면 우리는 책상 밑으로 숨으세요. 저는 그래도 영상 촬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영상 끊기면 이거 지금 1시간 넘게 숨으면 다 날아가잖아. 실제로 월급들은 더 빨라졌지. 그래서 이게 월급이 빨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임금의 상승, 그렇죠? 임금의 상승은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지금 필자강호자 하는 말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Between 1995년과 2000년대 사이에는 임금의 상승이 엄청나게 빨라졌다니까. 근데 1995년과 2000년대는 어떤 시기인데 컴퓨터들이 촉진시켰던 시대거든. 아주 짧은 생산성의 붐, 아주 간단한 여기선 제가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단시간의라고 적어놨네요. 단시간의 생산성의 붐을 촉진시켰던 때인 1995년과 2000년대 사이에는 급여들이 엄청 높아지긴 했어. 맞는 말이지. 이 당시에는 그 별별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해. 닷컴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후라든지 라이코스 뭐 이런 굉장히 많은 뭐 네이버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단시간으로 생산성도 빨라지면서 컴퓨터가 그런 걸 촉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회사들이 컴퓨터를 도입시켰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계산기로 하지 않고 컴퓨터로, 주판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당연히 임금의 상승도 더 빨라졌지 하고 faster than 이렇게 비교급 나오네요. 언제보다 in the preceding and the succeeding years. 그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의 그 연속되는 이니까 이전의 시기와 이후의 시기보다는 임금의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다고. 그럼 봐봐봐.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요.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라고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야, 역사적으로 보라고, 역사적으로. 야, 노동의 최악의 시기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등장했고 경쟁 성장 속도가 없었을 때 노동의 최악의 시기야. 너네 지금 조심해라. 뭐? AI 멋진 기술이야? 야, 그럼 우린 긍정적이어야 하잖아. 물론 이런 뭐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멋진 기술 덕분에 우리가 뭐 많은 그 뭐 멋진 기술들이 많은 수요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더 부유해진 거는 맞아. 그리고 옛날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특정한 신기술이 도입이 되었을 때 임금의 상승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 건 맞단 말이야. 두 번째 카트 첫 번째 문장 보세요. 뒤집어 엎어버리죠. 이제 필자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말을. 그 앞에는 그냥 깔아만 놓은 거고요. 그러나 while high productivity growth is always preferable to slow growth. slow growth.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하긴 하지만 부사절이죠? 여기서 너무 당연한 말인데 높은 생산성의 성장은 언제나 선호가 돼. 뭐보다 느린 성장 속도보다 당연한 말이지. 높은 생산성의 성장? 그게 더 좋은 거긴 해. 그래, 그 말은 맞아. 그런데 급여의 성장은 됐어요? 급여의 성장은 may fall behind 할 수도 있죠.
뒤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 컴퓨터 얘기 나왔었지 아까. 생산성의 속도 엄청 빨라졌어. 그건 인정할 거야. 생산성의 속도 빨라졌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야? AI 생산성 속도 엄청나. 그런데 임금의 성장은 뒤처진다. 무엇과? 그것과 뒤처진다. 그것. 여기서 그것은 뭐야? 여기서 그것. 생산성의 그것, 생산성의 성장이에요. 대명사 표현이 압권이라 그랬죠? 생산성의 속도에 뒤처집니다. 만약에 전제 조건 하고 싶은 말은 여기다 깔아둔 거고, 만약에 기술이 무엇과 관련된 거라면, 만약에 기술이 대체하는 종류라면, 만약에 기술이 대체하는 종류? 그럼 이건 뭔데? 드디어 나왔네. 드디어.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 드디어 나왔지. 그럼 이제 뭐 나올 줄 알겠지, 느낌상. 느린 생산성의 성장. 이제 나와야 되겠지? 필자하고자 하는 말 쫙 깔아뒀죠? 그래, 맞아. 야, 차라리 생산성이 느린 것보다 높은 게 더 좋긴 하겠지. 그렇긴 하겠지만 임금의 성장은 생산성의 성장에 뒤처져. 임금의 성장이 더 느리다라는 거지. 만약에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거라면. 그리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일부 직원들, 일부 노동자들은 아마 볼 수도 있지 않겠니? 뭘 봐? 그들의 수입이 어떻게 되는 걸 보는 거야? 사라지게 되는 걸 본다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썼어요. 맞아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요. 동사 ing 가능하겠죠? 자동사 느낌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쓰고 있는 disappear 괜찮겠죠?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은요, 이제 목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자신들의 수익이, 자신들의 급여가, 자신들의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 과정에서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뭐야? 이 과정?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의 과정 속에서 수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Even as new jobs are created elsewhere in the economy. 심지어 뭐라고 할 때조차, 그래, 인정할게. 새로운 직업들이 만들어지긴 할 거야. 어느 곳에서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새로운 직업들은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됐죠? 넷플릭스 직원들, OTT 서비스 업계들, 이런 건 만들어지겠지만 그렇게 옵티미스틱하진 않죠, 이제. 흐름은 완전 바뀌었죠. 소재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생긴다면 전제 조건 무엇이었습니까? if 문장이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요. 임금, 즉 급여죠. 임금의 성장 속도와 뭘 비교로 했지? 생산성의 성장 속도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술이 도입이 됐나요? 생산성 어떻습니까? 엄청 빨라집니다. 아까 봤던 컴퓨터 지문에서도 컴퓨터 예시에서 브리프하더라. 단기간에 생산성 붐을 일으켰었잖아. 그런데 임금의 성장 속도가 어떻다? 더 느립니다. 뒤처진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더 빠른 거고 결국에는. 그치? 그럼 어떻게 돼? 급여는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쵸? 월급은 그대로잖아요? 여기 뭐까지 들어왔어 이제. 뭐까지 들어와. 뭐까지. 느림, 생산성의 성장. 쌤 그럼 느린 생산성이라는 거는 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뭘 말하겠냐고. 경제를 말하는 거 아니야? 경제? 즉 임금과 관련된 경제를 말하는 거잖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사람들 자신의
급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국가의 생산성이 올라가겠습니까? 국민들이 일을 못 한다고요. 여기서 느린 생산성의 속도는 이걸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의 생산성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생산성의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겹쳐졌으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겠죠? This is what has happened in recent years. 오, 무섭다. 아, 되시군요. 이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What 불완전한 문장 떴어요. What has happened예요. 수동태 못 써요. 그쵸? happen이니까 take place, occur의 친구잖아. 이것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느낌이잖아. In recent years. 최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요. 저희 선배요. 잘렸다고. And 그리고 It is also what happened. 여기 과거 시제네. 또한 일어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예전에도 일어났었지. 언제? 전형적인 시기 동안에. 무엇의 시기? 산업화라는 전형적인 시기 동안에 일어났었던 현상이며 최근에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산업화요? 생산성의 속도가 어땠겠냐고요. 기계화가 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대량 생산 됐습니다. 그런데 마부는 다 어디로 갔어요? 마부요?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이제 결국에 그들이 대체가 됐겠죠. 아마 지금 이 시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노동의 최악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내년에 어디서 알바하실 거예요? 뭐 애슐리나 구요? 그거 다 그 로봇가 띠리리리 와서 이거 다 해주는데요. 뭐 저기 편의점이요? 키오스크 도입되면 어떡하실 건데요? 그쵸? 아, 이거 노동의 최악의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 지문 더 들어갈 수 있죠. 2번 지문입니다. 그런데 좀 조심하자. 어디 뭐 급한 용무 있으신 거 아니죠? 하나 더 합시다. 그래야 진도가 딱딱 맞습니다. 다음 주 평일 진도가 18강의 2번입니다. 딱딱하실 텐데요. 기회비용 증가의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또 이게 말이 딱딱할 것 같냐면요. 그러니까 경제 지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경제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시가 너무 좋아요. 말은 딱딱하지만 그 예시만 우리가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비용 증가의 이유입니다. 제가 이거를 분석하면서 우리 학원에 여러분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가셔서 새로 오신 영어 선생님이 있어요. 남자인데 키 커요. 귀 이렇게 뚫고 있는 사람인데 알아? 봤어? 못 봤지. 거기 제 제자거든요. 그 무역학과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야, 너 기회비용이 뭔 줄 알아? 했더니 배웠는데 말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오네요. 기회비용 증가가 왜 되는 줄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먼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뭔가요? 각주 나와 있었고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장부터 여기 더비더비가 걸려있는 부분까지만 잘 이해를 하면, 즉 예를 들어서 앞에까지만 잘 이해를 하면 이 지문은 끝입니다. The basic reason,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과 관련된 늘어나는 기회비용과 관련된 이유는, 자, 그래서 주제문을 다시 보시면 기회비용이 증가되는 이유는, 자, 이게 이제 우리말이 어순이 조금 더 쉽겠죠. 늘어나는 기회비용의 이유는, 즉 기회비용이 증가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is that, 주격보어 that. 그게 뭔데? Some resources, 일부 자원들과 기술들이 cannot be easily, 쉽게 어떻게 될 수 없더라? 쉽게 조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adapted가 나오게 되면은, 수동으로, adapted가 나오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이 된다는 거는 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과 자원은 쉽게 변화되지 못해. 쉽게 바뀌지 못해. 자, adapted 다음에 뭐 나오니? From their current uses to alternative uses입니다. From A to B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속 현재의 용도에서 대안의 용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말만 잘 지금 풀자고요. 현재의 용도에서 대안적인 용도로 이르기까지 쉽게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증가해. 정리해야지. 딱딱하니까. 기회비용 증가의 이유가 뭡니까? 이를테면 특정 사람의 말 집어넣고 있어요. 예시 들어가는 거야 슬슬. 특정 사람의 기술이라든지 특정 사람의 자원이라는 것은 대체가 어려워요. 이런 말 없었는데요. cannot be easily adapted 해요. 쉽게 변화되지는 못해요. 무엇에 맞춰서? 현재와 다른 사용에 맞춰서 쉽게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늘어난다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유, 잘 모르죠, 당연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저하고요. 정 원장님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영어과고 정 원장님은 수학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원은 다 다른 분야예요. 그렇죠? 나는 영어에 대한 기술과 자원, 원장님께서는 수학과 관련된 기술과 자원입니다. 근데 한 일주일 동안만 서로 바꿔보자는 거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 현재의 용도에서 됐어? current uses에서 alternate use 대체 용도로 지금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지금 뭘 가르쳐야 돼? 나는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원장님께서는 영어를 가르치셔야 돼. 내가 할 수 있겠니? 어? 내가 못하겠어? 네, 못해요. 네. 그러면 봐봐. 원장님께서는 영어를 하실까나? 남 앞에 서시는 거 부끄러워하시는데 영상에 담기실 수는 있을까나? 야,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원이요. 지금 대체가 안 됩니다. 지금요. 그렇죠? 변화하기가 쉽게 어려워요. 쉽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수학을 하면서 잃는 게 많은 거 맞지? 제가 예전부터 얘기한 코스트 별로 좋은 단어 아니라 그랬죠. 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봐봐. 내가 수학을 하고 원장님께서 영어를 하면은 그 대가는 결국에 무엇이겠냐고. 여러분 두 분 가만히 계실까요? 뭐 가만히 계시긴 할 스타일이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원장님 영어 수업하시면은 글쎄요. 물론 우리 원장님 똑똑하셔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영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술과 자원이라는 게 쉽게 잘 안 바뀌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서 다른 사용으로 이르기까지는 기술과 자원은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and 그리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네요. 더 많이 너가 생산하게 될수록 어떤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게 될수록 더 많이 됐죠? 더 많이 you are forced. 너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비동사 forced to 부정사가 required to 부정사라든지 supposed to 부정사니까 뭐뭐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너가 어떤 제품을 더 많이 만들수록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은 더 많이 사용하셔야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될까? 인풋은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 생산 요소라고 적어놨네요.
그냥 생산성이라고 할까요? 아유, 생산 요소라고 하자. 생산 요소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떴습니다. 때라 위치도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생산 요소를 사용해야 해. 무엇에? For producing other goods예요. 설명 들어가야 돼. 이제 슬슬 여기까지만 치면 돼.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생산 요소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무엇과 관련된 더 적절한 건데 다른 것들을 만드는데 더 적절한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고요. 말 돌린 거 들었어요? 에너지. 이게 기회비용이 증가의 모습이에요. 아니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수학 수업을 더 많이 할수록 기회비용 증가하겠죠? 저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적절한 거야? 다른 수업, 즉 영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적절한 활력과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영어 분석은 뚝딱뚝딱 하는데 이걸 수업하려면 나는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모습이 뭐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기회비용이 증가되는 지금 모습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제품을 더 많이 만들 수는 있겠지. 그런데 어떤 활력을 써야 될까? 다른 제품들을 만드는 적절한 나의 전문성, 나의 기술, 나의 자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겠죠. 예를 들어서 a low levels of food output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음식의 생산량이 낮은 수준에서 아유 음식의 생산량이 낮은 수준, 즉 식량 생산이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요. 먹고 살 게 많이 없어요. 지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Additional increases in food output can be obtained easily by switching relatively 좀 길어지네요. 추가적인 증가는 어디에서? 음식 생산에서 추가적인 증가. 아휴 진짜 음식의 증가, 식량 생산의 증가입니다. 됐죠? 말 좀 편하게 합시다. 식량 생산이 낮은 상황에서 식량 생산의 증가라는 것은 음식의 생산물의 추가적인 증가니까 제발 식량 생산의 증가는 일단 수동태 can be obtained 얻어질 수는 있습니다. 식량 생산 증가 가능해요. 쉽게 뭐 함으로써 by switching 전환함으로써 바꿈으로써 뭘 바꾸지? 낚이지 마라. 낚이지 마. 상대적으로 낚이지 마. 낮은 기술의 목수들을 전환시킴으로써 그런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었는데요? From making shelters to producing food 이렇게 from A to B 거주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음식을 생산하는 데까지 낮은 기술의 목수들을 전환시킴으로써 식량 생산의 증가는 달성 가능합니다. 스탑. 이게 현재의 용도구나 결국에. 그치? 목수는 거주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대체 용도네. 그치? 근데 기회비용이 안 느껴지는데요. 당연히 느껴지면 안 돼요. 여기서요. 왜? 로우 스킬드라니까. 로우 스킬드라고 낮은 기술의 목수야. 그럼 무슨 말이야? 초보자라고 초보자. 초보자 목수는 언제든지 전환되지 않겠니? 기술이 없잖아. 이해됐지? 자,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무엇인가 생산을 하게 될 때 오히려 다른 것을 만드는데 적합한 활력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더비더비 구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건 뭐예요? 뭔가 생산을 하게 될 때 나는 그거 잘 못 만들어. 다른 것을 만드는 데 적합한 활력을 더 많이 써. 여기까지가 기회비용의 증가의 모습이었어요. 반박 불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떤 예시가 나왔냐면 식량 생산이 낮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식량 생산이 증가될 수 있습니까? 일단 가능해요. 식량 생산의 추가적인 증가가 얻어질 수는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뭐야? 초보 목수를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집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초보 목수를 농부, 즉 음식 생산을 하게 되는, 식량 생산을 하게 되는 농부로 전환하게 되면 이때는 식량 생산은 가능하겠지. 왜? 로우 스킬드잖아. 초보자라니까? 초보자야, 초보자. 20살, 21살 조교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야, 너 이번에 수학 수업 좀 해라. 라고 하면 그분들은 합니다. 왜요? 영어도 어느 정도 하지만 수학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현역이었잖아, 몇 년까지. 근데 나한테 수학 수업을 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수학 수업을 해요? 저는 영어 기술밖에 없는데요. 됐죠? 낚이지 마시라고요. 쌤, 이건 다른 기술자인데 어떻게 식량 생산이 증가해요? 그래서 다시 로우 스킬드라니까요. 기술이 많이 없는 경우에서는 충분히 전환이 가능해요. 됐죠? However, 그러나 한번 돌려주시고 자, 이제 이 말 나올 거예요. 요 말. 기회비용 문장입니다. 그러나 to get even more food output 얻기 위해서는 비강부 훨씬 더 많은 음식의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workers who are less well suited or appropriate for producing food 천천히 조심조심 이런 노동자들도 자 음식을 더 얻어야 해 알았지? 식량 생산 더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 덜이라고 할 거야? 뭐 상관없잖아. 상관없는데 레스 부정어의 느낌. 뭐 하지 않는? 적절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는. 무엇에? 음식 생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도 됐어? 음식 생산에 능력이 없다고. 그럼 이 사람들은 아마 뒤에 나오겠지만 고숙련 목수들일 거야. 됐지? 음식을 생산하는데 적절하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그 사람들은 are better adapted to making shelters. 그 사람들은 더 잘 적응할 텐데 무엇에? to ing. 차라리 집을 짓는데 더 잘 적응할 텐데 말이야. 그러면 이 워커들은 결국에 누군 거예요? 고숙련 목수들이네요. 로우 스킬드 카펜터스가 아니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음식 생산에 적합성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쵸?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수동 must be released 돼야만 합니다. 여기서 released는 전환되다 라는 뜻으로 쓰였네요. changed, changed. 분명히 바뀌어야만 합니다. 거주지를 만드는 거에서부터 즉 목수의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분명히 바뀌어야만 해요. 왜요? To increase food output. 음식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됐어? 음식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거주지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 농업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뭐 한 동네가 이제 먹을 게 없어 다 굶어 죽는다면 결국에는 고숙련 목수들도 이제 투입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 뭐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식량 생산? 아니죠. 그럴 때 기회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왔다. 능숙한 목수는 나왔네. maybe 무엇일지도 모를까? 전문가겠지. 어디에서 and making shelters? 거주지, 은신처, 어떤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는 아주 능숙할 거야. 그러나 very bad farmer일 거야. 아주 형편없는 농부일 거야. 병렬 어떻게 되는지 보이죠? 비동사, 명사, but 명사 이렇게 형편없는 농부일 거야. 아이고 저런 기회비용이 증가하겠네. Because he lacks the training and skills necessary in that occupation. 왜냐하면 그는 고숙련 목수가 부족하잖아. 뭐가? 훈련과 기술이 부족하잖아. 아, 자원과 기술 처음에 나왔었던. 근데 자원과 기술은 뭔데요? 꼭 필요한 어디에? 그 직업에 꼭 필요한. 그러면 그 직업은 뭔가요? 농부. 농부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우 형편없는 농부겠지.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나보고 수학 수업을 하라고 하면 연지 듣겠어요? 제 수학 수업 들을 거예요? 안 들어요. 아니 내 편 들지 마. 난 뭐라고 하겠어. 끊어서 저는 보겠죠. 내 편 들지 마세요. 내 수학 수업을 누가 듣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야? So,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뭘 사용해요? 능숙한 목수를 사용해. 어디에? 농장에다가, 그런 농업에다가 능숙한 농부를 사용하는 것은 됐니? 자, 동명사 주어 나온 겁니다잉. 농업에다가 능숙한 농부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상대적으로 더 큰 기회비용을 낳겠지. 그래, 이제 됐지? 기회비용 이제 증가됐네. Then using 뭐보다? 같이 병렬이군요. 사용하는 것보다 비숙련된 목수를 농장에 사용하는 것보다 식량 생산에 형편없는 목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능숙한 목수를 그 식량 생산에 투입시키는 것은 기회비용이 더 증가하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따라서 생산도 거의 나왔어요. 무엇의 추가적인 단위의 생산인데 어떤 단위? 음식의 추가적인 단위의 생산은 아휴 진짜 그냥 음식 생산이라고 하면 안 될까요? 뭐 음식의 추가적인 단위 생산 뭐 이렇게 발을 좀 쉽게 하자. 아우 제발 좀. 음식의 생산은 어떻게 될까? 음식의 생산은 becomes 이렇게 되겠지. 점차적으로 음식의 생산도 값비싸질 거야. 제가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코스트 좋은 뜻 아니라고요. 그렇죠? 이거 형용사인 거 알죠? 명사 뒤에 li 형용사입니다. expensive의 계열이겠죠. 음식의 생산 비용도 높아진다고. 그럼 생산 비용 높아지면 안 좋은 거야. 그치? as 뭐 하면서 점차적으로 낮은 기술의 농부들. 농부들이 어떻다고? 낮은 기술의 농부라고? 그게 누군데? But good carpenters. 굉장히 좋은 목수들 있잖아. 아, 그러면 낮은 기술의 목수들은 누군 거야, 결국에는? 아주 뛰어난 목수네. 그치? 낮은 기술의 농부들은 뛰어난 목수였던 거예요. 모함에 따라서 이런 그 뛰어난 목수들이 전환함에 따라서 전환하다. 무엇으로? 농업으로. to ing. 농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됐죠? 훌륭한 목수예요. 그런데 기술과 농업에 대한 훈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lower skilled farmers가 된 겁니다. 이런 뛰어난 목수들이 농업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당연히 생산성의 비용도 늘어나겠죠? 결론부 짚고 들어갑니다. 이제 오히려 식량의 생산 비용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산 비용 높아진 건 좋은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말은 기회 비용이 증가하는 거고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전제 조건. 뛰어난 목수를 농업으로 전환시키게 될 때에는 기회비용과 식량 생산의 비용은 다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저를 수학 수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수학에 대한 훈련과 기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당연히 기회비용 증가하고 오히려 모든 비용 자체가 다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기회비용 증가 이유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원이 대체가 어려운 경우. 대체가 지금 어렵죠. 농업으로 전환해봤자 뭐 얼마나 많은 기술이 있다고요. 예, 그러한 경우에 기회비용은 증가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18강의 2번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 평일 수업에서 3, 4번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작문 독해는 거의 하루에 하나씩밖에 못하는 수준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을 위해서 제가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